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요. 꼭 봐야 한다는 그런 전설의 교재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바로 그 책이죠. 오늘은 이 명저와 함께 우리 지갑 사정이랑 아주 그냥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환율. 이 도대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뉴스만 켜면 맨날 나오잖아요. 원달러 환율 급등.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 경제에 과연 보약일까요? 아니면 독약일까요? 누구는 수출 잘 돼서 좋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물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고 오늘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바로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외환 위기입니다. 그때 그 치솟는 환율은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월급 봉투를 순식간에 얇게 만들고 수많은 기업들을 문 닫게 만들었던 정말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이처럼 환율이라는 건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환율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아주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첫째, 환율이 오르는 게 어떻게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는지 그 밝은 면을 먼저 보고요. 둘째,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반격은 또 뭔지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빛과 그림자가 딱 만났을 때 우리 경제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최종 결론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바로 총수요 측면의 이야기.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 신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원리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파헤쳐 봅시다. 교수님, 근데 환율이 오르면 왜 경제에 좋은 거예요? 그게 좀 헷갈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 슬라이드의 단계를 하나씩 빨아가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자, 1단계,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예전엔 1달러로 1,000원짜리 한국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이제는 무려 2봉지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수출품 가격이 그냥 반값이 된 거죠.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수입품이 2배로 비싸지고요. 그럼 당연히 3단계, 수출은 막 늘고 수입은 줄지 않겠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늘어나면 마지막 4단계, 우리나라 전체 물건을 사려는 힘, 즉 총수요가 아주 강력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효과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원래 AD0에 있던 총수요 곡선이 수출이 잘 되면서 힘을 받아서 오른쪽 AD1으로 쭉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경제학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건 좋아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의 소득이 늘고 경제에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아하, 그럼 환율 상승은 그냥 무조건 경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 같은 거네요? 수출도 잘 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와, 완벽한데요? 그렇죠. 딱 여기까지만 보면 환율 올리는 게 뭐 최고의 경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지금부터 환율 상승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그 어두움 청구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B 파트입니다. 총 공급 측면에서 벌어지는 반격이죠. 환율 상승의 밝은 면을 봤으니까 이제 그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 생산 현장을 덮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총 공급이라는 단어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장과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의 총량, 말하자면 국가대표급 생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산력에 환율이 아주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만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자동차 만드는데 필요한 원유 같은 건 다 수입해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학생이 핵심을 딱 짚었네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핵심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당장 기름값이 오르고 수입 부품 가격이 팍팍 뜁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폭등했다는 뜻이고요. 결국엔 공장을 예전처럼 돌릴 수가 없게 되면서 나라 전체의 생산력, 즉 총공급이 위축되는 겁니다. 자, 이 충격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죠. 이번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생산 비용이 오르면서 원래 AS0에 있던 총 공급 곡선이 힘없이 AS1으로 왼쪽으로 훅 밀려나는 게 보이시죠? 경제학에서 왼쪽으로의 이동은 나빠졌다는 경고등이에요. 우리 경제의 엔진 출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드디어 최종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는요, 이 두 가지 효과, 즉 총 수요를 끌어올리는 힘하고 총 공급을 끌어내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꽉 밟는 것과 같아요. 과연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설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그래프로 함께 한번 틀어보죠. 자, 보세요. 원래 우리 경제의 균형점은 저기 이 제로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환율이 오르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빵 하고 터집니다. 첫째, 수출이 잘 되면서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 AD1으로 이동해요. 둘째, 생산비가 올라서 총 공급 곡선은 왼쪽 AS1으로 이동하죠.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이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 물가를 나타내는 세로축을 보세요. P0에서 P1으로 확실하게 올랐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둘째,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가로축은 어떻게 됐나요? 이 그림에선 Y0에서 Y1으로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공급 충격이 더 컸다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지 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민소득을 두고 말 그대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총수요 증가는 영차 하고 국민소득을 늘리려는 힘으로 작용하고 총공급 감소는 안 돼 하면서 국민소득을 줄이려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두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하겠죠. 교수님, 그래서 줄다리기에서 대체 누가 이기나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보통 수출 증가 효과, 즉 총수요 쪽 힘이 더 강해서 국민소득이 약간이나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는요, 공급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정리해보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총 공급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 학생 모두 완벽하게 이해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지 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물가는 거의 확실하게 오른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전 세계가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이 공급 충격의 파괴력은 과연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한번 품고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환율 소식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